한 번 할 때마다 이게 결국 이게 박출량인 거잖아요. 이 박출량이 얼마면 좋고 얼마면 비정상인가 뭐 이런 기준도 있나요? 아니면 개인마다 다른가? 개인마다 너무 다르고 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안정시 심박이에요. 근데 안정시 심박 수가 높다는 거는 박출량이 엄청 적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재? 그거를 어떻게 잴 거야? 간접적으로 잴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접적으로 잴 수밖에 없고 그게 안정시 심박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데 이 사람은 90회 뛰고 있고 이 사람은 50회 뛰고 있고 누가 심박수가 그러니까 박출량이 높겠어? 그렇죠,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그게 점점 낮아진다면 박출량이 늘어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잘 때 차고 자야 되고 그냥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스포츠 심장이 진짜로 그냥 커져버리는 거구나. 이걸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심장이 뭔지가 궁금해졌어요. 어떤 심장이 좋은 건지, 어떤 심장이 나쁜 건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심장이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시죠.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과외다, 과외.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너 그림을 잘 못 그려. 미술 시간에 한 주머니로 그릴게요. 원래는 방이 4개죠? 4개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하는 역할을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피가 들어갔다가 심벽이에요. 피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이게 한 번에 많이 짜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짜내려면 얘가 수축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이게 이 용적이 커지면 좋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지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스포츠 심장? 스포츠 심장. 이런 방식으로 커지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이게 보통 그 지구력 운동에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라톤, 사이클 이런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길게 했을 때 오래 했을 때. 그거 딱 네. 많이 듣죠. LSD. LSD. 그래서 LSD를 하면 안정시 심박이 떨어지는 이유가 한 번 들어간 양이 워낙 많으니까 적게 떼도 돼. 어차피 우리 몸 필요한 양은 똑같잖아. 근데 얘는 어쨌든 총 혈액 양을 똑같이 유지하는데 한 번 많이 짜내면 심장이 적게 떼도 되잖아요. LSD 해서 안정시 심박이 떨어진다는 뜻은 네. 반대로 이 용적이 커졌다는 뜻이네. 그렇죠. 그래서 LSD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벽도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요 벽 자체가? 그 우리 헬스하면 커지잖아. 네. 그렇게 똑같이 심장도 커져요. 그럼 이렇게 용적은 별로 안 커지는데 두께만 무지하게 두꺼워질 수 있지. 그러면은 안정시 심박은 영향을 안 주겠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는 이 내부 용적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뛰긴 해야 돼. 혈액을 똑같이 공부해야 하니까. 대신 네. 훨씬 약한 힘으로 뛰어도 되겠다. 이게 더 두꺼워졌으니까? 빵빵하니까 우리가 100kg, 네. 3대 100, 300 하는 사람과 네. 3대 20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은 내가 느끼는 작은 힘으로 훨씬 무거운 무게를 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게 바로 인터벌이에요. 인터벌? 고강도 운동. 그럼 우리가 좀 저번에 공부했던 거랑 같네요. 저번에 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바닥을 넓히는 것은 이제 LSD다. 네. 그리고 위에 천장. 근데 건들 수 없는 거는 이제 최대 심박은 건들 수 없고 VO2 max를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젖산 역치인데 요거를 높이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역치 훈련과 인터벌. 인터벌이네요. 근데 이게 심장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지는 거죠, 이게. 두께. 물론 둘 다 어느 정도 이게 섞여 있지만 메인이 그거. 요거는 심장이 뭐예요? 심장 내부 용적 확장. 심장 방 크기. 방의 크기.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커져야 돼. 결국은 둘 다 커져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특히 지구력 운동에서는.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항상 LSD가 우선돼야 돼. 마라톤 하시려면. 지구력을 하실 때. 왜? 일단 심박이 네. 떨어져서 안정 심박이 많아서 여유 심박이 많아지고 한 번 짜내는 게 많아지면 별로 안 힘든 거지, 일단. 오래 뛸 수 있고 훨씬 조금씩만 뛰어도 되니까. 평생 이것만 해도 돼요, 사실. 내가 무슨 기록 욕심이 있지 않고. 울트라 러너들이 다 이것만 하시는 거야. 그럼 울트라 러너 분들은 이게 크겠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메인이죠. 심장의 용적 크기가 크겠네. 두께보다. 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직관적이지? 네. 몸이랑 같이 가는데. 그러네. 킵초게일수록 여기 있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왜 해야 되는 거를 좀 아는 Y를 알면 Y를 알면 그냥 이 훈련에 설계도 스스로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리를 아니까. 네. 그리고 두께 증가는 왜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우선해야 될지도 아실 거고. 그러면 이거는 되게 좋은 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반대로 나쁜 예시도 있나요? 그러니까 심장이 커지고 두꺼워지는데 나쁠 수도 있나요? 의사는 대부분 나쁜 사람만 봐요. 그렇지. 그쵸. 마라토너가 와서 저도 그래도 놀랬다니까. 울트라 러너 진짜 실제로 스포츠 심장을 진행하는 과정을 처음 지켜봤으니까. 네. 그런 케이스는 제 10년 동안 한 분 봤어요. 왜냐면 그 나머지 분들은 운동을 많이 안 하시니까. 근데 대부분 커진 사람 그럼 당연히 평소에 많이 보죠, 병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병 중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요. 두께가 늘어나는
늘어난 사람 그리고 이 확장만 되는 대표적인 게 이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거예요. 예? 술이랑 관련이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네. 간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심장 데미지가 생기면서 당연히 벽은 똑같이 쭉 늘어져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먹으면 심장이 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LSD 한 심장이 되는 거예요. 이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뭐야 그게 다 심장이에요? 우와, 왜 이래? 근데 나이 봐요 나이. 땡땡해졌네? 38살이에요 38살. 왜 왔냐고 숨차서 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라서 저도 물어봤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술을 매일 먹었대요. 이게 대표적인 그 알코올성 확장성 심근병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심각한, 이 정도면 사실 감별이 되고 이게 진짜 스포츠로 올라간 지금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건 심각한 병적인 상태고. 저 궁금했던 게그 술을 좀 먹으면 원래 심장에도 데미지 주는 거예요? 혈관이 늘어나요. 혈관이 그러니까 혈관은 일단 술 알코올 때문에 혈관이 늘어져. 이완되는 거지. 아 심하게 이완되는 이완. 거구나. 그래서 그때 수면무호흡 얘기할 때도 네. 여기가 너무 늘어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무호흡 심해진다 그랬잖아. 아 그래서 코를 구는 것처럼? 코를 고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육들이 쭉 늘어지니까 네. 이게 너무 만성적이 되면서 이렇게 쭉 힘이 없어서 수축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심장이 쭉 늘어지는 거예요. 아, 원래 탱탱한 애기 엉덩이처럼 딱 있어야 딱딱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힘이 이렇게 쭉 늘어지게 빠지는 이렇게 거지. 늘어진 거구나. 그럼 이제 심장 내에는 압력이 있으니까 그냥 너무 수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쭉 늘어지면서 확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한두 번 정도여서는 금주를 하면 잘 돌아가요. 아 다행이네요. 예후가 되게 좋아. 그래서 잘 금주만 하신다. 그러면 술을 진짜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근데 약간 이것도 체질인 것 같아. 유전적인 거. 모든 사람이 이런 거 안 생기잖아요. 술 매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엄청 술을 많이 드시는 러너는 네. 어떨까요? 아무래도 2차 부담이 훨씬 세겠죠. 그럼 심장에 스트레스가 2배 네, 이겠죠. 수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수축을 못하게 하잖아. 늘어지게 하잖아. 당연히 그 독소의 농도는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은 절대 못 드리지만 반드시 악영향이 있어요. 분명한 악영향이. 피검사가 알코올 먹고 그래서 피검사 해보면 그 근육 효소주지 근육이 파괴돼서도 올라가는 그 횡문근 융해증 유명하잖아 군대에서. 네. 그런 수치들이 많이 높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근육 독소로 굉장히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응용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근육에서 내장 근육 있잖아요. 횡격막 이런 것도 다 근육이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심장은 피를 날라줘야 돼서 수축을 강하게 하는 근육이다 보니까 횡격막 근육은 심장보다 훨씬 조금 움직여요. 왜냐면 우리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살아. 그렇죠. 많이 안 하는 많이 안 하는 거 하니까. 요게 이제 확장된, 그러니까 약간 LSD 느낌의 확장성 심근병증, 병적인 안 좋은 상태를 예. 두꺼워지는 사람. 네. 예, 인터벌에서 두꺼워지는 사람. 지금 방이 풍선이 커진 나쁜 예. 네, 이제 그 다음은 두꺼워지는 나쁜 예. 그래서 이거는 인터벌 했을 때 심장과 비슷한 형태로 아, 가는. 일단 정상적인 사람의 심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이제 심장벽 두께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네. 되게 얇죠. 네. 근데 병적이면 어떻게 되나? 어디가 어디야? 여기 이게 빈 설마 공간. 이게 설마 빈 공간. 야 이게 심장 두께. 저렇게 커져요? 이게 이제 병적인 거죠. 근데 용적이 그래도 있으니까 살아남으신 거야. 아니 거의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이 비슷해. 피가 내보낼 공간이 있겠냐고 이걸로. 그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꺼워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두꺼워지면서 용적은 확보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탈수되거나 가뜩이나 고심박이 되는 경우에는 들어온 용적이 확보가 돼야 이게 밀어낼 혈액이 있으니까 혈액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부족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고심박 운동이라든가 탈수 이런 것들이 되면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심박출이 안 되면서. 더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아주 중증의 분들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세요. 왜냐면 혈액 확보가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경도, 이 정도도 사실 중증이 아니거든요. 네. 경도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실 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살면 돼요. 안정적으로. 탈수만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대신 이제 유전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자제분들을 좀 어렸을 때 빨리빨리 체크해 보시면 좋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분, 전해질 그게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우리 수분 많이 먹어야 돼, 전해질 많이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왜? 우리가 피가 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일정한 액의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탈수라는 건 뭐냐면 그게 빠져나온 거예요. 아, 뭐 그게 땀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의 전체 지금 혈액에 돌고 있는 혈액 양이 100이었다면 네. 탈수가 되면 80으로 떨어졌어. 근데 이런 분들이 가뜩이나도 좀 부족한데 20%가 빠져버리면 가뜩이나도 심장에서 받아들여서 뿜어낼 양이 적은데 네. 전체 부피가 20%가 또 줄었으니 아, 따따블. 밀어낼 액이 적은 거지. 그러면 혈액 순환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펌프질로 보면 내가 이 물이 계속 돌려면 네. 적절한 혈액량이, 그러니까 물량이 있어서 이렇게 쭉쭉쭉 돌아야 되는데 그쵸, 그쵸. 물이 부족해지면 헛돌잖아. 펌프질 할 때. 네, 맞아요. 근데 가뜩이나도 평소에 좀 잘 안 돼서 겨우겨우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펌프를 유지를 시켰는데 그걸 20% 물을 또 뺐어. 그러면 이제 덜덜 이렇게 그냥 헛도는 거지 펌프가. 그러면 우리 이거 경험해본 적 있잖아. 옛날에 지하 자취방 물 뺄 때 네. 이거? 물 없으면 그 모터 물 뺄 때 이렇게 네. 물 없으면 이렇게 헛도는 그렇게 그런 향상으로 간다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전해질은요? 전해질이라는 거는 우리 모든 기본적인 근육의 그 움직임을 나트륨, 칼륨, 그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은 근육을 움직이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근육 수축에 그 재료예요? 그게 있어야 근육이 수축이 돼요. 네, 칼슘이랑 이렇게 나트륨이 적절한 농도. 지금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기본이 너무 안 돼. 이것도 몰라요. 그게 울리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너무 당황했어. 차에다가 키를 껴야 돌아가는데 왜 껴야 돌아가죠? 하고 하는 거. 우리가 근육이 그냥 자연히 뭐 아무 신호도 없이 뿅뿅 이렇게 그 수축 이완을 신호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전기를 흘려줄 수는 없고 전기를 만드는 메커니즘 자체가 이 전해질의 농도 차를 이용해서 이 근육세포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신호를 가지고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서 이게 근육이 수축 이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이제 전해질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둘 다 다른 느낌으로 감탄하고 있어. 네. 원장님은 이것도 몰라라고 감탄하고 있고 우리는 이게 되게 재밌어서 감탄하고 있어. 아니, 이게 왜냐면- 전해질이 미네랄이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언어가 이제 그 사람의 세계 문과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문과 애들이 한 게 눈송합니다. 우리 집안도 다 문과거든. 다 문과예요? 저만 이과고. 그러니까 가끔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뤘는데 결과적으로 네. 소비자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냐? 그럼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가민을 가진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냐까지,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까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LSD를 해서 안정심박을 낮춰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 이유는 심박 출량을 높이는 거고 그건 안정심박을 보면 돼요. 근데 장기 지표입니다. 이게 바로바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2년 동안 한 4 정도가 떨어졌어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안정심박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한 1년 정도 단위로 비교해 보시면 제일 좋고, 왜냐면 일일은 그 컨디션, 스트레스, 과로한 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또 좋은 지표로 보실 수 있는 게 꾸준한 안정심박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과한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됐어? 안정심박이 되게 심장이 지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뛰니까 안정심박이 올라요. 오히려? 네. 그래서 안정심박을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장기 지표로 내 심박 출량이 늘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로 낮아져야 심박 출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의 느낌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설픈 경우가 많다. 왜냐면 경험을 안 해봤잖아. 네. 우리가 뭐 마라토너야 다? 네.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10km, 15km, 20km, 40km를 누가 다 해봤어요. 뭐 그쵸. 마라톤은 풀마라톤 다 완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인데 내가 그걸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 느낌을 내가 알아요. 그쵸. 원래 운동하면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저도 했었고 대부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초보자들이. 네. 그래서 본인의 컨디션을 느끼고 요거까지 같이 가면 딱 정말 딱 좋겠네요. 좋죠. 네. 그래서 안정지 심박은 그 두 가지로 네. 내 심박 출량이 늘어나는 거는 안정지 심박이 떨어지는 거고, 네. 과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훈련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심박수가 안정 심박이 많이 올라갔다, 특히 5 이상 올라갔다. 네. 그러면 그때는 훈련을 포기하시든지 훈련량을 굉장히 낮게 아니면 회복런 정도 하시든지 해서 좀 훈련 변경을 유연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 말이 진심이신 게 실제로 약속 펑크 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시 심박을 보는 법을 터득을 하시고, 네. 그 다음이 그걸 가지고 우리 심박 변이도를 체크하는 게 HRV라고 그랬잖아요. 네. HRV라는 건 내 몸 상태가 교감신경이 우세한지 부교감신경이 우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왔다 갔다가 잘할수록 네. 안정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몸이 편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훈련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과정이고, 그럼 당연히 거꾸로 네. 내가 너무 과한 훈련을 하고 있고 몸이 꼭 훈련이 아닌데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아서 이 신체 지표가 떨어지면 HRV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경직되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변이가 잘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우울해요 요즘에. 왜 이렇게 떨어지시?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은가 봐. 병원에 좀 일도 있고. 이렇게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훅 떨어지셨네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제 부상 회복해서 훈련량을 늘리면서 꾸준하게 올리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 한 2주가량 그 테슬라 쭉 떨어지. 그 우리가 여러 번 트라이를 해봐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내가 어디가 한계인지를 대부분 모르시는데 여러 번 트라이를 해봐야 가민해서 그거를 체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젖산 역지 심박이 어디에 가야지 내가 이 한계치인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km를 뛰는데 역치 심박이 168로 나와 있으면 한 165로 계속 가져야 돼. 왜냐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냥 거기서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보면 내가 이 한계 운영, 대회 레이스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거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초반에. 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168을 찍으면 안 돼요. 그걸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중반 정도부터. 그리고 가민이 그걸 좀 해주잖아요. 네. 너는 오늘 고강도를 해도 돼. 그렇죠. 그 뜻은 젖산 역치를 좀 해도 돼. 그렇죠.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그리고 거예요. 그 외의 것이라면 아주 펀런이라든가 이지런이라든가 회복 조깅 하시고 LSD도 그럴 때는 안 돼요. LSD도 분명히 굉장히 장거리 훈련이기 때문에 역치 다음으로 좀 로딩이 있습니다. 그렇군. 그러니까 그 무조건 잘 달리는 사람 페이스메이커로 따라갈 게 아니고 계속 차고 있죠. 네. 173이잖아. 그럼 170 정도로 유지했어야지 처음에. 제가 그거 넘겼나 보다. 넘겼잖아. 넘겼네. 이게 몇 분이야? 이거 12분 만에 넘겼네. 이러니 당연히 퍼지지. 여기서 이제 퍼져서 내려간 거야. 그랬다가 조금 힘 생기는 것 같으니까 또 올리고. 이게 또 처지다가 끝에서 조금 또 다시 170. 여기서 물 붓고 와.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잘못한 거야. 운영을. 그러니까 지금 내 역치 심박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역치 심박이 지금 173이잖아. 70 이내에서 운영을 해야 돼. 몰랐어. 초반에는. 네. 그러니까 거의 내가 하프라고 하면 LS가 탄탄하지 않으면 네.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110 이내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막판에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괜찮겠나? 상태 보면 느껴지잖아. 그럼 나머지 한 7km나 5km, 7km 목표로 두고 내가 5km에서 전력 질주를 할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운용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초반 내가 네. 맥박을 보니까 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지금 178을 찍었는데 벌써. 그 장거리가 갈수록 조금 운영이 더 중요해지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하면 더 오히려 더 레이스가 좋을 수도 있어.